네, 안녕하십니까.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앞에서 우리 모델링 데이터 그리고 방식에 대해서 많이 배웠죠? 넙스 모델링, 폴리곤 모델링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배우셨던 거 기억나실 건데요. 그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뭐 중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중복돼서 나온다라는 건 여러분들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중복돼서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대한 형식 변환입니다.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3D 프린팅을 하기 위해서는 슬라이드 프로그램이 필요하죠. 슬라이드 프로그램은 레이어로 어떤 모델을 층별로 나누는 걸 슬라이싱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과 같이 G코드 파일로 변환해야 출력이 가능합니다. 어디서요? 3D 프린터에서 에서 출력이 가능하겠죠. 그 프로그램 이름을 우리 슬라이싱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불러올 수 있는 파일은 STL 파일과 OBJ 파일 또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AMF죠. AMF 타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사용하는 거는 STL 파일을 쓰는데 왜 STL 파일을 쓰냐면 3D 프로그램에서 STL 파일을 중립 파일이죠. 중립 또는 표준 파일이라고 얘기하죠. 표준 파일을 지원하기 때문에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슬라이싱 프로그램 C코드 그리고 STL, OBJ 그 다음에 AMF까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크게 문제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STL 파일에 대한 옵션입니다. 이 옵션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선택 방식에 따라서 품질이 자유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경험을 해보시지 못하셔가지고 그러는데 STL 파일에 옵션이 이렇게 거칠기 옵션과 양호 부드러움 옵션이 있습니다. 이걸 층별로 나누는데요. 층별로 나누는데 우리 원을 예로 들어볼게요. 원은 정의가 그렇습니다. 어떤 중심선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r인 포인트를 무한히 찍었을 때 원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무한이라는 건 무한하다라는 건 유한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여기가 유한하죠. 그 대신 오토캐드나 이런 프로그램에서는 무한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명령 리젠이라고 하죠. 그 위치에서 리젠을 시키면 그 위치에서 그 포인트가 무한하게 표현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무한하게 표현되는 거는 뭐가 필요하냐면 수학적인 공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넙스 모델링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그림 파일에서도 보시다시피 AMP 파일, 비트맵이라고 하죠. 비트맵 파일이라고 하는데 무한하지 않습니다. 어떤 파일에서든. 그래서 이걸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옵션을 주는데 이렇게 층을 나눈다라고 하면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거칠기 옵션을 사용하면 곡면이 많이 부드러움이 없어진 상태. 그러니까 곡면이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죠. 왜요? 레이어 두께가 있잖아요. 두께가 있기 때문에 두께 많지는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 두께가 노즐에서 0.2를 사용 가능한데 모델링에서 0.4를 했다 라고 하면 두 개씩 출력이 되겠죠. 그러면 많이 부드러움이 없어진 상태가 일어날 거고요.
그게 어디서 많이 일어나냐? 곡면에서 많이 일어날 겁니다. 곡면에서 다각형이라는 건 다각형이죠. 포인트가 몇 개냐에 따라서 우리 각형을 나누는데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무한하게 가는 거기 때문에 곡면에서 다각형처럼 각이 이루어진 상태로 출력이 된다. 그럼 좋은 점은 파일 용량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대신 얘는 파일 용량이 커지죠. 양이 커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출력 형상을 곡면에서 매끄럽게 유지할 때는 양호, 부드러움으로 어떤 옵션? STL 파일 옵션을 변경하셔야 된다라는 말을 여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서포트라는 걸 되는데요. 서포트를 되는 이유를 여기서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걸 레이어로 사용합니다. 레이어로 이렇게 쌓아서 올리죠. 쌓아서 올린다라고 했을 때 여기 가봅시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쌓아서 올릴 텐데요. 여기가 공간이 만약 여기에서 노즐에서 필라멘트를 내린다라고 했을 때 받쳐주는 곳이 없다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뚝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지대, 서포트라고 얘기합니다. 서포트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쪽 라인에서 만약에 지지대가 없다라고 하면 중력에 의해서 필라멘트가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지지대를 대어주는 거고요. 여기는 여기만 대어주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가 지지가 됐다라고 하면 여기는 각이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받쳐주는 곳이 있고 이 정도 간격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이렇게 직각이다, 직각이 아니고 뭐 한 여기가 80도다 이런 거는 올라가기 괜찮겠죠. 왜 그러냐면 각도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만약 10도다 그러면 너무 길어지죠. 길어지기 때문에 출력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각도를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가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굳이 서포트를 넣으실 필요가 없는 거겠죠. 그럼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 각도가 문제예요. 이 각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좀 틀릴 거고요. 여기는 베이스랑 라프트는 뭐냐면 바닥면에서 요 면에 품질을 더 좋게 하거나 베드면에서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런 거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이스나 라프트를 사용하면 더 좋은 점은 뭐냐면 이 서포트를 댈 때 정밀하게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X, Y로 되기 때문에요. 바닥면이 웬만큼 안 맞아도 이렇게 대어주시면 출력물이 나오는데 문제가 없는데 바닥면이 평평하지 않다. 이거를 베드면이라고 하죠. 베드면이 평평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실제로 출력돼야 되는 게 직선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과도하게 그린 거고요.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베이스나 라프트를 대어주시면 베드에 붙는데도 큰 문제가 없고 그리고 베이스와 라프트를 했을 때 바닥면과 떨어지는 정도를 여러분들이 잘 조정하신다면 뚜두둑 해가지고 떨어질 수 있는 종류이고요. 지지대를 사용하실 때 서포트를 어떻게 대시느냐가 경험, 노하우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지대 형상과 그 기능에 대해서 지금 앞에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문자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웹할부와 같이 새로 생성하는 층이 받쳐지지 않아
아래로 휘어지게. 얘기했듯이 이거는 그런 거를 하는데 실제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중에 의해서 이렇게 휘어질 수가 있죠. 휘어질 수 있는데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서포트를 대주면 크게 문제 없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세링 양단이 지지되는 경우 받치는 기둥면의 간격이 크면 가운데 부분이 처짐이 과도하게 발생하므로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스렌은 이전면과 연결되지 않은 새로운 단면을 생성할 때 다시 한번 셀링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요 가운데면 처짐 발생하는 거고 요거는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지지대가 필요한 면은 없으냐 성형 도중에 자중에 의해서 붕괴되는 경우에는 언스테이블을 사용한다. 베이스는 기초 지지대 성형 중에 진동, 충격에 의한 성형품의 이동이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지지대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동이나 충격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래에 조밀하게 입력되지 않습니다. 조밀하게 입력되지 않고 어느 정도 간격을 가져가지고 충격을 흡수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성형하는 게 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라프트는 성형 플랫폼에 처음에 만들어진 구조물 그리고 성형 중에 플랫폼에 대한 접착력을 제공한다. 우리 베드면이 시팅 베드가 된다. 온도를 올려가지고 어느 정도 붙일 수 있다. 그리고 풀이나 이런 걸 붙여서 붙일 수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사각형의 얇고 긴 판을 여러분들이 출력하신다라고 하면 보통은 이 끝부분이 수축으로 인해서 이제 떠요. 뜨는 걸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라프트를 사용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형 후에는 부품에 손상 없이 분리하기 위한 지지대 일종이다. 지지대 일종이긴 한데 나중에 더 지저분해질 수도 있습니다. 잘못 라프트를 넣으신다. 라프트를 보통 넣으면 그렇게 잘 떨어지긴 해요. 떨어지긴 하는데 후가공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일을 더 크게 만드실 수도 있으니까 어떤 때 라프트를 넣고 어떤 때 라프트를 안 넣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누가 필요하다고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판단의 기준은 어떻게 돼요? 경험에 의해서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최적의 적중값의 설정입니다. 우리 레이어를 만들 때 슬라이싱에서 레이어를 만들 때 얼마의 두께로 얘를 두께니까 T죠. 두께로 할 건지가 나오는데 노즐에 따라서 약간씩 틀려질 수 있고요. 노즐에서 정밀하게 할 수도 있고 러프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정밀하게 된다라고 하면 속도가 좀 빨라야 되겠고요. 좀 느리게 된다라고 하면 속도가 아니고 레이어의 두께가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적층값은 프린터가 형상을 출력하는데 적층하는 수치이고요. 그리고 정치값은 3D 프린트마다 다르며 적층값이 높을수록 정밀도는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높으면 높을수록 표현할 수 있는 한계가 존재하겠죠. 만약 얘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했을 때 요거보다는 요게 더 정밀도가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서피스 두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피스는 우리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솔리드로 표현하기 어려운 자유 공면이나 공면들을 표현할 때 서포트에 대한 걸 사용하는데 이때 서포트의 두께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힘 받는 부분 그리고 힘에 어느 정도 견디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3000 모델 벽 두께는 0.5보다 얇으면 출력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기본 적층값의 범위는 0.06에서 0.1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솔리드 모델은 이렇게 적신값을 너무 세밀하게 넣어주시면 적신값이 2배 줄어들면 출력 시간은 2.5배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너무 자세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진행한다라고 하면 출력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적당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경험에 의해서 조절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G코드입니다. G코드는 우리 슬라이싱 프로그램에서 필요했죠. 근데 이제 G코드가 여러 가지 코드명이 있습니다. 그 코드명을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못해도 10개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이게 슬라이싱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변환을 해주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여러분들 오류 수정할 때 G코드를 모두 수정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건 어디서 사용하냐면 컴퓨터 가공 응용 산업기사나 이런 데에서 CNC 하는 곳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코드에 대한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만이 코드에서 수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첫 줄에 XY 좌표를 그린 다음 줄에 XY 좌표로 이동하면서 재료를 미리 그램을 사출하면서 지나가라라는 명령어를 주기 위해서는 G코드가 반드시 필요한 거고 어떠한 슬라이싱 프로그램도 이 G코드 없이는 G코드를 코딩해 주는 게 슬라이싱 프로그램에 대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터의 움직임을 제어하기 위한 좌표값이 기어있는 코드가 우리 G코드라고 얘기했고 G코드를 생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슬라이싱 프로그램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큰 문제 없이 시험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G코드에 대한 코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는 이유는 시험 문제 나니까 알아보겠죠. 그래서 G코드의 준비 기능입니다. 준비 기능은 로마 숫자 G 다음에 숫자 2글자가 나오는데요. 숫자가 2글자가 나옵니다. G 01, 02, 03, 10, 11, 12, 14, 20 뭐 이렇게 나가죠. 그것들을 전부 아실 필요는 없고 중요한 몇 가지, 10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크게 시험 문제 푸는 때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 기능은 로마자 G 다음에 숫자 2가지를 붙여서 지령을 만드는 거고요. 제어 장치의 기능을 동작하기 전에 준비하는 기능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 기능, G코드라고도 부린다라고 여기서 적시하고 있습니다. 네, SLS 방식입니다. 레이저를 사용하는 분말 방식이 SLS가 되겠죠. 3D 프린터 방식에 따라서 FDM 방식, SLA 방식, SLS 방식, MZ 방식 등이 있는데요. 여기서 SLS는 SLS라고 따로 써져 있죠. 그래서 이제 프린터에 출력할 소재를 선택해가지고 넣어줘야 되는데요. 그 소재가 어떠냐에 따라서 프라틱에 대한 유동 부분이 틀리고 로또별로, 그러니까 생산 라인별로도 약간씩 틀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SLA 방식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햄이 아니죠. 햄이 아니고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느냐, 액체를 기준으로 하느냐, 고체를 기준으로 하느냐, 분말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질 수 있는데요.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FDM 방식은 3D 프린터 뒤 또는 옆에 위치하고 있고 필라멘트 선을 튜브에 삽입하여 장착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게 FDM 방식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SLA 방식은 팩으로 포장된 재료를 프린터에 사용하여 제작할 때 사용한다. 이렇게 되면 이물질 혼입 방지나 여러 부분 문제되는 부분들을 돈으로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프린터 소재 장착 방법입니다. SLS 방식은 프린터 내에 별도의 저장 공간, 일정한 저장 공간을 두어서
사용하게 되고요. MJ 방식은 별도의 팩이나 용기에 직접 3D를 꽂아서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드에 대한 사용입니다. 코드는 기계를 제어 구동하기 위한 명령어고요. 숫자 두 자리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앞에 수업 시간에서 배우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G코드는 1950년대 개발되어 60년대 후반에 전자산업협회에서 최초로 표준화한 공작기계 제어 코드를 우리 G코드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준 이후 전 세계의 CNC 관련 기업체들이 독립적으로 장비에 맞게 수정해 가면서 사용하는 게 현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G코드 사용입니다. 3D 프린터 제작사들은 회사 장비만 적용되는 캠타입 파일을 사용하고 해당 파일 구조 공개하는 것은 드물고요. 대부분 가공 파일을 NC 가공이나 기계에서 사용하는 G코드와 유사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G코드 파일 업로드입니다. 그래서 G코드 같은 경우 보통은 00자리부터 9자리까지 있다라는 걸 앞에서 배우셨을 거고요. 이때 G20인지 N20인지 T20인지 S20인지 명확하게 확인이 불가능하여서 불러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G코드의 G는 어떤 점을 이동하려는 것과 같은 표현이라고 되어 있고요. 램릿에 의한 평면 저장이고요. 트림, 도구, 밀리미지를 선택해서 트림을 사용할 수도 있고 서페이스, 파라메타, 그래서 SMN을 도구로 선택하여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G코드와 M코드에 대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C는 없었네요. G, M, T, S 기준인데 G, T, N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M자는 레드프랩에서 네, P코드는 파라메타에 대한 명령어를 줄 때 우리 P코드를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밀리초 동안의 시간 그리고 X, Y 이동하기 위한 X좌표 이동하기 위한 Y좌표는 저렇게 X, NN, Y, NN을 사용한다라고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드 파일 업로드, G코드와 N코드는 어느 정도 같이 공용해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 Z는 Z축 좌표를 일정하게 상대적인 방법으로 네, 피드레이트 P레코딩이라고 얘기할 수 있네요. R 파라메터, E 파라메터 등이 있다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G코드와 N코드에 대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N, 0001 뭐 이렇게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는 N코드입니다. 그래서 선번호 넘버 1, 2, 3, 4, 5, 6, 7, 8, 9, 10 하실 때 그 목차가에서 사용한 원단을 사용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죠. 그리고 네, G코드와 N코드에 대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N, 선번호, NN, 세 자리와 두 자리가 있습니다. 두 자리 같은 경우 체크점, 통신 오류를 체크하는데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NNN, 세 글자는 숫자를 의미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서 종료할 예정이고요. 다음 강의 바로 올라올 거니까 여러분 기다리셨다가 영상을 촬영하고 시청